손끝으로 정리하는 현대시 노트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처 확인이 안 된 게 있으면 쉬는 시간에 마저 보시고요. 시험지 수거는 4교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마무리 하시고요. 이제 칠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31주 앞으로 다가옵니다. 몇 주요? 수능은 31주, 11월 16일 목요일, 11월 16일 목요일까지 이제 31주가 남았습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6일 수요일까지는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몇 주? 20주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이제 6평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이제 7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7주. 7주 그러니까 이제 바싹 긴장이 되죠. 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수특 작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제목 성류가 되겠고요. 이 시도 역시 마찬가지. 모든 시는 뭐라고 그랬죠? 이미지입니다. 모든 시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뭐라고요? 한 편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정리하지 못했다면, 한컷 정리 안 됐다면 네가 잘못한 거야. 알겠죠? 지금부터 제대로 정리하러 갑시다. 아, 외면당했습니다. 시작부터 좋지 않습니다. 태연님, 오늘 정색 모드네요. 네, 기운이 쫙쫙 빠집니다. 자, 이 그림의 석류입니다. 여러분, 이 석류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많이 먹으면 미인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뭔가 특별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석류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이 느낌으로 보시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 문제가 반드시 선지에 나올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석류가 마치 인간 세상에 무엇과 비슷해 라는 얘기를 할까요? 완전 달라 라는 얘기를 할까요? 유사하다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쵸? 대응이냐 대비냐? 창훈아? 대응이냐 대비냐?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거는 대응. 오케이. 자연과 인간 사이에 대응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만든 건데 살짝 다른 게 있다면 이 작품은 자연이 자연을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물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보통은 인간이 자연을 관찰해 이건데 이건 자연이 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연물 스스로 자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컷 그림 정리 가보겠습니다. 석류가 자라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릴 텐데, 자, 석류를 거대한 모양의 석류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약간 너부죽하게 넘어갔나요? 약간 너부죽하게 석류를 그립니다. 네, 약간 너부죽하게 이렇게. 자, 한번 잘 그려보세요. 이렇게 석류입니다. 이거 꼭지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얼핏 보면은 가마솥 뚜껑 느낌이 나게. 왜냐면 작품 속에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석류입니다. This is 석류. 자, 매끄럽지 않다고요? 그럼 다듬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살짝 다듬어 주시고요. 깔끔합니다. 자, 석류가 있고요. 이 석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 모양으로 그려주시고요. 석류한테도 의인화시켜 봤을 때 석류한테는 마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가슴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작품 속으로 들어가시면은 자, 밑으로 가시면은 텅 빈 가슴 속 나와요, 안 나와요? 밑으로 가봐. 텅 빈 가슴 속 보이죠? 또 밑으로 가면은 영혼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쵸? 그걸 여기다가 이제 그림 속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텅 빈 가슴 속 할 때 가슴을 요 포물선 안쪽에다가 뒤퉁이에 가슴이라고 써보시고 저 위에다가 영혼이라고 써볼게요. 자, 우리가 느낌상 영혼은 이 헤드 쪽에 가깝고 영혼, soul is head, you know?
가슴 is, you know? 오케이. 자, 그래서 가슴과 영혼의 위치는 이 위아래 배치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빨간 펜. 텅 빈 가슴 속에서 이글거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글거리는 모습을 그림 속에 반영합니다. 빨간 펜. 자, 그리고 이글거리는 뭐라고요? 그리움이라고 나옵니다. 그리움. 이글거리는 그리움. 이 성류가 익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리움이 이글거린다라고 표현한 거겠죠. 그 다음, 그리움이라는 것 위에다가 사랑이라고 쓸 거예요. 영혼의 가마솥 안에서 끓어오르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움과 사랑을 성류 안에다가 위아래로 배치를 하신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 성류가 익어가는 결과 이제 하늘을 화살표 위로 하고 하늘을 바라고 솟아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쪽이 땅이잖아요. 땅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져 내릴 수도 있는 건데, 당연하게도 자연의 섭리상 땅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간 펜. 하늘이 두려워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개를 숙인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주체가 다 누구예요? 성류. 성류는 하늘이 두려워서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 익어서 이렇게 떨어질락 말락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고요. 결국은 이제 색깔 다른 걸로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색깔 다른 걸로. 그래서 두려워서 고개 숙이고요. 결국은 뭡니까? 껍질을 깨 부수고 나오게 됩니다. 부수고 써볼게요. 부수고. 껍질을 부수고 이제 이 성류가 특징이 뭡니까? 껍질이 막 벗겨진 상태에서 알이 그 투명하고 약간 그 붉은색인데 약간 투명한 그 알이 막 솟아 나오잖아요. 맞죠? 그쵸? 그 느낌. 그거를 이제 부수고 나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수고 나와서 이제 어디로 받치냐? 자, 오른쪽으로 직각 형태로 아래로 떨어뜨리는 모습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대의 뜰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대의 뜰. 자, 그대의 뜰에 이 성류를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슬픔을, 자, 슬픔. 고백하는 자 입장에서 거절을 염두에 두면 두렵죠. 그 두려움을 안고 고백을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내 자신 숨겨두었던 숨겨왔던 나의 사랑을 누구지? 그렇게 감동하면 어떡합니까? 건도님 오늘도 젖어 드시네요. 좋습니다. 건도가 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슬픔을 받아주소서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이 슬픔을 뭐라고요? 받아주소서. 그대의 뜰에 바치는 이 슬픔을 받아주소서.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 작품이 이 마무리가 됩니다. 뜬금없죠? 그대에게. 사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대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잡히려나 모르겠다. 그대의 뜰에 바치니까 받아주소서.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성류 자신의 이야기를 한 형식을 비로 보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의인화가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성류 껍질을 캄캄한 어두운 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 어두운 그러니까 캄캄한 방 안에 어둠이 이렇게 익어간다라고 성류 껍질 안에서 알갱이가 익어가듯이 이렇게 익어간다라고 빗대 표현하는 부분도 있음을 그림 한 기퉁이에다가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성류의 껍질. 자, 성류의 껍질 안에 알맹이가 이 그리움이나 사랑은 다 전부 뭐겠어요? 알맹이겠죠. 알갱이. 알알이 맺혀있는 알맹이들. 그게 이 어둠이라고 빗대 표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익어가는 어둠은 익어가는 사랑이자 알갱이이다. 이렇게 이제 빗대 표현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추가 필기해 줍니다. 자, 첫 행 갑니다. 자, 언제부터 이 인걸불 같은 그리움이, 인걸불 같은 물결표 딱 하시고 비유인지 알아보시겠죠? 인걸불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숯불을 생각합니다. 숯불.
숯불 장어구이, 숯불 소고기 들어본 적 있죠? 그쵸? 숯불 같은 거예요. 빨간 색깔의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붉은 색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인걸불이 되겠습니다. 자, 형광펜으로 색깔합니다. 어디? 그리움. 이 그리움이라는 것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하시고요. 그리움.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 석류알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석류알을 빗대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석류알, 익어가는 석류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텅 빈 가슴 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라고 했는데, 자, 의문형으로 시작하고 있죠. 시작했을까의 까에 동그라미 보시고요. 의문형으로 도입부를 시작하면서 호기심을 유발한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까에다가 동그라미 의문형을 쓰고 있다. 자, 텅 빈 가슴 속 괄호 처리 딱 해보시고 의인화라고 써볼게요. 의인화. 텅 빈 가슴 속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석류 껍질 속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글거린다. 이렇게 물결표 딱 해보시고요. 그리움이 뭐예요? 강화된다. 그리움이 심화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글거린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리움이 심화된다. 깊어진다. 응? 지난 여름 내내 앓던 몸살이라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몸살을 앓았을까요? 사랑이죠, 사랑. 밑에 보면 사랑이 나오는데, 사랑 또는 뭐 그리움. 사랑하니까 그리운 거죠? 사랑 또는 그리움이 자, 이렇게 심해졌었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군화에다가 동그라미 영탄법 알아보시겠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자, 견딜 수 없구나 물결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담아둘 수가 없다. 밑에 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쏟아 놓아야 하리.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서 쏟아 놓아야 하리. 고백해야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했는데 영혼의 가마솥 괄호 처리 딱 하시고 이것도 역시 비유이면서 의인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혼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누가요? 석류가요. 자, 영혼의 자기 석류 자신의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물결표 해보시고 넘쳐난다, 심해진다, 강화된다 이런 뜻이죠. 형광펜으로 색깔, 사랑에다가 형광펜 색깔 그리고 그림 보는 거야.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가슴 속에 그리움, 영혼 속에 사랑이라고 그림 속에 표현했던 거 순차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커진다 이런 얘기겠죠. 커지는 사랑, 들끓다라는 거는 커지는, 점점점 자라나는, 커지는, 강화되는, 심해지는 그런 사랑을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또 한 번 더 꼬는 거예요. 한 번 더 꼰다. 캄캄한 골방 괄호처리. 이것도 이제 비유적 표현입니다. 비유라고 쓰신 다음에 비유라고 쓰시고 동시에 원관념이 뭡니까? 캄캄한 골방 하면은 석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류. 그러니까 이 캄캄한 골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껍질이 있는 석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껍질 안에, 석류의 껍질 안에 가둘 수가 없구나. 가둘 수 없구나. 다시 한번 물결표 해놓고요. 군화 동그라미, 영탄법. 자, 그리고 이제 정서의 고조를 이렇게 나타냈다. 정서의 고조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참을 수가 없구나. 가둬둘 수가 없구나. 자, 그러면서 점점점 정서가 심화되고 고조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연으로 갑니다. 나 혼자 부둥켜 안고 뒹굴고 또 뒹굴어도. 자, 그러면서 어둠이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둠이라는 단어에다가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색깔 한번 해볼게요. 이 어둠은 비유의 또 한 번의 비유, 두 번의 비유가 겹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과 석류알을 익어가는 사랑이라고 표현했듯이 이 익어가는 사랑을 다시 어둠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원관념은 석류알이면서 동시에 또 뭡니까? 사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익어가는 이라는 말에 수식을 받고 있거든요. 그림 속으로 다시 옵니다. 이 작품에서 만약에 연기된다 그러면은 변별력 있는 문항을 만든다. 선지 속에 반드시 어둠의 긍정, 부정을 따져 묻는 선지가 나옵니다. 이건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둠의 일반적인 이미지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익어가는 어둠이거든요. 익어가는 어둠. 그러니까 이건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사랑이고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털어놓아야 할 상대방에 대한 간절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왜 하필 어둠이라고 표현했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고백하지 않은 사랑, 인정받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자꾸만 익어가는 사랑, 이렇게 읽어도 되는 어둠입니다. 이제 쏟아놓아야 하리. 버린다는 얘기예요? 전에서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어둠이 마이너스면은 쏟아놓아야 하리가, 그쵸? 내다 버려야 하리.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둠이 만약에 마이너스면 버려! 이거지만 어둠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둠, 이렇게 가지세요. 제 어둠이에요. 이렇게 어둠이에요. 이렇게. 와, 완전 정색이네요. 부끄럽습니다, 오늘. 수치스럽네요. 자, 쏟아놓아야 하리. 고백해야 하리. 고백해야 하리. 고백해야 하리.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치. 우리 과탐 선택한 친구들. 임계치 아시죠? 임계치에 오른 거야. 고백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상태. 슬기가 내 영상 한 번만 보면은 순식간에 임계치에 오를 겁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걸요? 이거 가는 어둠. 쏟아내야 하리. 와, 정색의 10제곱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백해야 하리. 니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뭐뭐 해야 하리.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의지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나 이제 결정했어. 할 거야. 고백할 거야. 자, 무한히 새파란 시면의 하늘이 두려워. 자, 그림 보시고요. 하늘이 뭐라고 그랬죠? 두렵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익은 석류가 그쵸?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떨어지기 직전 상태로 가는 거를 마치 인격체가 하늘을 두려워하는 결과로서 이렇게 빗대 표현한 것이죠. 희한하죠? 그래서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두려워의 색깔 딱 해볼게요. 자, 하늘이 두려워서 새파란, 자, 물결표 딱 하시고, 무한히 색깔 하시고, 물결표. 자, 근데 새파란이라고 하는 것은 색채어를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작은 따옴표 묶어서 색채어를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낸다. 이때 대상의 속성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되겠죠. 대상은, 하늘은 뭔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라고 해서 얘가 뭐 악랄한 존재, 억압적인 존재,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고결하고 숭고하고 그런 느낌의 하늘인 거예요. 알겠죠? 무한히 새파란 시면의 하늘이 두려워서 나는 땅을 향해 고개 숙인다. 그래서 고개 숙인다에다가 형광펜 색깔. 자, 고개 숙인다 필기 있었잖아요. 그쵸? 고개 숙인다 에다가 형광펜 색깔. 자, 나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시고 이 시적 화자 자체가 누구예요? 석류예요, 석류. 석류가 석류 이야기를 하는 시입니다. 석류가 석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개 숙인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약간 겸손함의 특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고개를 숙인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익어서 이렇게 기우뚱하고 있는 모양을 겸손한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빗대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온몸을 휩싸고 도는 어지러운 축만 이기지 못해. 축만 동그라미 딱 하시고 다 익어간다. 익어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걸 이기지 못해서 이제 무게가 있고요. 다 익었으니까 떨어질 찰나가 된 건데 석류는 이상하게도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껍질이 갈라지는 특이한 종류인 거죠. 원래는 열매째 떨어지잖아요. 사과도 그렇고 귤도 그렇고 거기는 껍질이 벗겨지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순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부순다에다가 형광펜 색깔. 오른쪽 그림 보시고요. 부수고. 자, 부수고. 자, 형광펜으로 색깔합니다. 부순다. 껍질을 부수고. 자, 부수니까 아픔이 있겠죠. 그래서 슬픔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껍질을 자기 손으로 부순다라고 했으니까 아픔이 있고 슬픔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라고 했습니다. 자, 영탄법이죠. 감탄사를 통해서 영탄법을 구사해.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정서의 표출이다라는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정서의 표출이다. 이 벅차오르는 감정, 그 흥분된 감정 이런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제 직설적이냐 우회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직설적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이에다가 괄호 처리 딱 하시고 불렀잖아요.
이거 혹격조사입니다. 뭐뭐요 라고 했을 때는 혹격조사. 혹격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청자가 되는 거죠. 청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화냐 아니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화라면은 청자가 눈앞에 있으면서 이 친구가 나에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하는 장면 나와요 안 나와요 태연님? 나오지 않습니다. 태연님 그쵸?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건방진 상황. 뭐라고 합니까? 말을 걸었는데 건방지게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건방 발건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쓰겠습니다. 뭐라고요? 이 옆에다가 이렇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씁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써두시고요.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그쵸? 자기 껍질을 자기가 부시는 거니까 이건 좀 아픈 거죠. 그래서 아프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과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 수특 사용설명서에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성의 없이 그냥 대충 받은 돈만큼만 일하는 작자들이거든요. 그 작자들은.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자, 뭐요? 뭐뭐보다 더 아프게 라고 했잖아요. 괄호 처리해봐. 야,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플 수가 있냐? 무슨 개소리입니까? 지구가 쪼개진다는 건 뭡니까? 인류의 절멸이고 태양계 한 축의 소멸인데 그 정도의 아픔을 지가 석류 고까짓게 지구의 아픔을 겪는다는 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I canno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개소리야? bullshit 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뭐라고 씁니까? 과장이다. 새끼야. 뻥까지마. 뻥까고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뻥까지마. 과장이다. 이거 수특 사용 설명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죠. 자신의 아픔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과장을 통해서 자신의 그 아픔의 정서를 표현을 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과장을 통해서 정서의 강조. 나 아프다. 너도 아프냐? 난 지구가 쪼개지는 것만큼 아프다. 이렇게. 근데 사실 우리 남성 동지들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고백하기 직전에 그 남자의 마음 상태라는 게, 그리고 고백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직후의 마음 상태. 그죠? 그리고 그 고백 장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그 마음. 지구가 쩍쩍 갈라지는 거죠. 쩍쩍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그 고백 직전에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효님, 그쵸? 아무리 효성스러운 효님이랄지라도 냉혹하게, 냉정하게 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의 고백을 받고, 그쵸? 단칼에 일단 거절하세요, 알겠죠? 한 번에 고백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 새끼들이 수컷들은 쉽게 봅니다. 절대 안 됩니다. 1차 고백은 일단 거절합니다. 알겠죠? 진짜예요. 1차 고백은 무조건 거절. 받아들여주면 안 돼요. 단칼에. 주저하는 모습도 보여주면 안 돼요. 여지를 주지 말고, 우리 꺼져. 우리 사퀴 꺼져. 그래 놓고 2차 시도 때 이제 여지를 약간 주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면 2차 시도 때. 그러니까 1차 시도 직전에 이 아픔, 수컷들이 아픔을 생각해 보라고. 지구가 쪼개지기 직전에, 지구 멸망 직전에 그 어떤 그 조짐, 그쵸? 그 스즈메 애니메이션에도 보면은 뭡니까? 지구 절멸의 순간이 막 다가오잖아요. 그때 느낌하고 비슷한 스즈메. 그 캐릭터 진짜. 나 그 남자 캐릭터가 왜 이렇게 나갔지? 그게 약간 그 나이 든 남자가 마주 오는데 여고생이 키래? 그러잖아요. 아름답다. So beautiful? 나? 이러면서 잠깐, 네, 스크린 속에 몰입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자, 아무튼 이 고백하기로 마음 먹고, 저벅저벅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지구가 쩍쩍 갈라지는 느낌으로 아픔을 느끼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깨끗이는 이 홍보 속의 슬픔을, 자, 슬픔에다가 현관 편으로 색깔. 왜 슬픔일까요? 고백하는 마당에. 왜 그래? 지금 내가 고백하기로 마음 먹은 게 감수하는 거거든요. 거절을 감수. 자, 써볼게. 거절을 감수하는 것이고, 플러스 또 뭐예요? 자기 파괴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파괴한 다음에 감수하는 그 심정으로 가기 때문에 슬픔을 지금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슬픔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나 자신을 딱 껍질을 깨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거절하면 어쩌지? 이러면서
그대의 뜰에다가 괄호 처리 딱 하시고요. 자, 다시 이 홍보석이라고 이제 수식어를 딱 하고 있는데 보석이라는 말이 있고 붓다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보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라 홍보석의 슬픔이기 때문에 이 슬픔은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 플러스의 수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소중한 것이고요. 왜냐면 나 자신을 깨뜨린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건 소중한 거죠. 그쵸?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홍이다. 붉은색, 색채어 쓰고 있다. 뭐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뭐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이 홍보석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슬픔을 물질인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자, 창원님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창원님 보고 계시죠? 추상적인 관념인 슬픔을 갖다가 홍보석 같은 슬픔 내지는 뭐 홍보석이 지닌 어떤 슬픔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슬픔 자체가 보석 따위의 물질인 것으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됐죠? 일반 장전입니다. 1타 3피. 자, 형구, 감형구 출동합니다. 자, 감은 뭐죠? 감각화. 형은요? 그렇습니다. 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창원님. 구는요? 구체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슬픔이, 홍보석 같은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 원관념이 뭐냐 했을 때 이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석류알이 되겠죠. 석류알. 사실 이제 석류 드셔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진으로 보더라도 그 쫙 쩍 벌어진 그 껍질 밖으로 나온 알갱이들 투명하면서 불구죽죽 하잖아요. 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대의 뜰에 받아주소서 했는데 형광펜으로 색깔 받아주소서. 자,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하시고 자, 간절함이 들어있죠. 받아주소서 이렇게 간절함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거 고백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않을까요? 이런 정도로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말이죠. 이 연애 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받아주소서 어떻게 해야 돼요? 꺼져. 이런 편지 꺼져. 일단 1차 시도는 우산으로 돌려야 됩니다. 안기가 흩어지듯이 꺼져.